안녕하세요. 오늘은 10단금이라는 무협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긴 했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절반 정도 다시 읽어보니 조금씩 기억이 나서 리뷰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킬링타임용으로 보시기에 무난한 무협소설입니다. 천마담사오는 금강불개의 육신과 삼갑자에 달하는 내공을 지닌 절대 고수였습니다. 그의 힘에 맞서기 위해 무당파의 장산봉은 오랜 수련 끝에 10단금이라는 무공을 창안해냈고 그로 인해 담사오를 무너뜨리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10단금은 너무도 강력한 무공이었고 그 치명적인 힘 때문에 아무에게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산봉은 훗날 이 무공의 존재가 악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200년 후 서문역은 잔월이라는 강호 제1의 살수단체의 최고 살수였습니다. 잔월은 강호에서 악인들을 처단하며 명성을 쌓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잔월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백무군은 금전의 유혹에 넘어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으라 명령했고 이는 서문역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문역에게 사부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잔월에서 받은 은혜 또한 컸지만 변질된 잔월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서문역은 잔월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사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사부는 반 시즌의 시간을 주며 그의 탈출을 허락했고 서문역은 사부에게 구배지례를 올린 뒤 잔월을 떠납니다. 잔월의 100명의 살수들이 서문역을 추격하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문역은 특급 살수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백인 살진을 피해 도망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백유양이 그를 구해냅니다. 잔월의 일원이자 서문역과 깊은 인연을 맺은 백유양은 서문역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서문역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그가 잔월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서문역을 구해내고야 맙니다. 백유양은 서문역에게 적양단을 먹여 회복시켰고 서문역은 힘겹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한 서문역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서문역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속죄합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묻고 앞으로 무림과 연을 끊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서문역은 살수로서의 삶을 청산하고자 자신의 애검인 몽룡아를 소나무 아래 묻으며 과거와의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 서몽룡과 재회합니다. 서몽룡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서문역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서몽룡은 장경 어르신과 상의하여 서문역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문역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냇가로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물고기를 잡아 아이들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서문역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점차 살수로서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갑니다. 어느 날 장이 열리는 날이 되어 서몽룡과 함께 장에 가게 된 서문역은 마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무인들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대막 일대의 악명이 자자한 반천단의 마적들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서문역은 그들의 행패를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되지만 무공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무인들에게 맞아 죽은 척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문역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지만 서문역은 큰 상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주인공 서문역이 무림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저런 어접한 도적들에게 맞아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네요. 며칠 후 서문역은 아이들로부터 양소철의 누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소철의 누나는 냇가에 물을 들어갔다가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산속을 뒤지고 있지만 서문역은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이틀 전 마을에서 소동을 일으킨 반천단의 무인들이 떠오른 서문역은 그들이 소철의 누나를 납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가공할 속도로 산을 향해 내달립니다. 결국 이렇게 무공을 쓸 거면서 답답한 성격의 주인공이네요. 도적들을 처리해버렸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서문역은 날렵하게 움직이며 마적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서는 양소철의 누나가 납치된 채로 마적들에게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서문역은 날카로운 살기를 내뿜으며 마적들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 든 낫이 번뜩이며 첫 번째 마적의 목을 베어냅니다. 마적들은 서문역의 기세에 놀라 뒤로 물러서지만 서문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의 낫은 번개처럼 날아다니며 마적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반천단의 단주 악만우는 서문역의 기세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마적들에게 서문역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마적들은 서문역의 강력한 무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서문역은 마적들을 차례로 처단하며 악만우에게 다가갑니다. 악만우는 절정의 고수답게 서문역에게 맞서지만 서문역의 무공은 그를 능가합니다. 마침내 서문역의 낫이 번뜩이며 악만우의 목을 베어냅니다. 서문역은 반천단의 마적들을 몰살시킨 후 양소철의 누나를 구출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문역의 활약에 경악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정일현 소속 남궁우석과 팽설라는 반천단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반천단의 학살로 인해 무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팽설라는 남궁우석이 자신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홀로 나섭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팽설라는 서문역이라는 인물이 2달 전쯤에 마을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문역의 귀환 시점과 마적들의 죽음 시기가 일치하는 점에 의문을 가진 팽설라는 그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팽설라는 서문역을 찾아가 그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팽설란은 서문역에게 다가가 그의 기운을 감지하려 하고 그가 무공을 익힌 흔적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무공을 익히지 않은 일반인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팽설란은 서문역과의 만남 이후에도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합니다. 서문역이 마적들을 죽인 고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팽설란의 호기심은 서문역이 정의련 조사단과의 갈등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며칠 뒤 남궁우석과 팽설란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반천단의 마적들이 묻힌 장소로 안내받습니다. 그들은 살검을 사용한 고수가 마적들을 죽였다고 결론짓고 마을에 응거한 고수를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갑니다. 한편 구지검마 벽강추와 철우강마 황두진이라는 고수들이 서문역이 죽였던 악만우의 비급을 노리고 대별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정의련 조사단을 발견하고 잠시 숨어 기다립니다. 팽설란과 남궁우석은 악만우의 단창을 찾기 위해 조사하던 중 벽강추와 황두진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남궁우석과 정의련 무사들은 벽강추와 황두진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서문역은 자신의 평온한 삶이 다시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을 느끼고 정의련 조사단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응거하는 서문역이 여러 인연이 생기면서 점차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살수단체인 잔월과 자신을 사랑하는 백유양과의 만남도 소설이 진행되어 가면서 자연스레 만나게 되겠죠. 아쉬운 점은 10단금이라는 절세무공이 아직 안 나왔고 전체적인 스토리도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성격도 그다지 제 맘에 들진 않지만 소개한 줄거리 내용이 무료 보기에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이라서 뒤로 갈수록 새로운 인연들과 사건들이 생기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175화 완결이라는 짧은 분량이라서 바쁜 직장인분들에게 맞춤형 소설이라고 생각하네요. 감사합니다.